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 겁니다. 선생님 영상을 통해서도 복습했고, 형성평가 문제, OX 퀴즈 문제를 통해서도 복습을 했잖아요. 선생님, 또 복습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지식을 이해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한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활용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게 아니죠. 반복을 많이 해둘수록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남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따라오세요.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선생님이 핵심되는 개념을 딱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초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기다리는 10초 동안에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말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10초 안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말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갑니다. 자,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역설이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입니다. 딱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구나.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역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구나.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대. 길이 끝나면 길이 없어야죠. 모순됐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곰곰이 씹어 보면은 인생에서 좌절하고 나는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그 다음에 희망을 찾을 수 있구나 이런 의미죠. 자, 다음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갔는데 뭘 보내지 않아. 갔으면 보낸 거죠. 그죠? 모순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님은 갔는데 나는 나의 마음속에서 아직 님을 보내지 못했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게 역설입니다. 자, 선생님이 딱 기다리는 10초 동안 말한 친구들은 정말 자, 혼자 박수 치고 스스로를 칭찬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가. 자, 역설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정답은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상적이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역설을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신선함을 느끼고 이런 신선함을 느끼면서 이제 받아들인 내용은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반어란 무엇일까요? 자, 10초 셉니다. 자, 땡. 자, 반어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표현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의도한 내용과 표현된 내용이 반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예를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줬었잖아요. 아주 귀여운 손자 볼을 꼬집으면서 이 못생긴 놈 이러면 이제 그것도 반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막 헤어지는 연인한테 잘 가버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도 다 반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반어의 효과는 무엇인가? 자, 10초 줄게요. 자, 땡. 자, 뭐냐면 표현에 담긴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인상적이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사실 역설이랑 비슷한 효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좀 신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전달되고 강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때나 막 반어 쓰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자, 다음
풍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10초 줍니다. 땡. 자, 풍자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핵심적인 개념은 비판과 웃음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비판하되 웃음을 활용하는 표현이다. 여기에 더해서 좀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자, 풍자의 효과는 무엇인가? 자, 10초 줍니다. 자, 땡. 자, 풍자의 효과는 독자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 어떤 우리 풍자를 통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을 하면은 나는 이게 잘못된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판 의식을 갖는다는 거고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웃음으로 막 비판하고 이러면은 재미있고 유쾌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면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다음 운율이란 무엇일까? 10초 줍니다. 땡. 자, 운율이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복을 통해서 말의 리듬감을 형성한 거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반복과 리듬감입니다. 알겠죠? 반복을 하면 리듬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선생님 영상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음,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10초 줍니다. 땡. 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비슷한 소리 길이의 반복이다. 알겠죠? 자, 저번에 우리 두꺼비 두어미 위에 치달아 앉아 그 시조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봤었죠. 사음보 율격. 자, 그다음 글자 수의 반복. 같은 글자 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거기에서도 운율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의 반복. 이거 나는 바보다에서 봤었죠? 나는 그 바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같은 문장 구조, 문장이 반복되면은 또 운율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자, 나는 바보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뭐뭐하는 너는 뭐뭐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돼도 운율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의성어 의태어가 반복돼도 운율이 형성되고요.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소리가 반복돼도 이제 운율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랩의 라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랩할 때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막 이렇게 뭐 고가 계속 반복된다든지 비슷한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궁금하면 랩을 틀어보세요, 알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 강의 영상을 보세요. 자, 그다음 공감하며 대화하기란 무엇인가? 자, 10초 줍니다. 땡.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얘라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예요. 우리 국어 시간에 토론해 봤지만 토론이 공감하며 대화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토론은 이기기 위한 대화고 논리적인 싸움의 대화죠.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그거랑 반대인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내 관점, 내가 만약에 토론에서는 찬성이면은 찬성의 관점에서 주로 문제를 바라보는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토론은 경쟁적으로 이기기 위한 대화인데 공감하며 대화기는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대화죠. 다음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 10초 줍니다. 자, 땡. 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 눈 맞추고 끄덕끄덕하기.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기. 그래? 정말? 그렇구나. 격려하기. 야, 조금 더 이야기해봐. 계속 말해봐.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진술하기. 네가 그래서 짬뽕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서 속상했다는 그런 말이구나. 이런 게 재진술이죠. 자,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는 저번에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깐풍기 시켜서 엄청 속상했어. 이런 거. 자, 알겠죠? 이거 사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맨날 토의할 때 선생님한테 얘기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자, 다음.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왜 필요할까? 자, 10초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매사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애를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상대방과의 신뢰감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그쵸? 상대방이 내 관점에서 내 감정 알아주면은 그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갈등 상황에서 효과가 큽니다. 만약에 친구랑 둘이 싸웠는데 내 입장에서 내 감정만 내세우면은 절대 갈등이 해결되지 않죠. 친구의 감정과 친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그걸 이해해 줄 때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3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3단원. 자음자를 만든 원리 중 상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10초 줍니다. 자, 땡. 자, 자음자를 만들 때 발음기관을 본떠서 자음 기본자를 만든 것이 바로 상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뭘 본떴다고요? 자연의 모양을 본떴다고요? 아니죠. 발음기관을 본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음 기본자를 만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모음자를 만든 원리 중 상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10초 줍니다. 자, 뭐냐면 자, 모음자를 만들 때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 기본자를 만든 것입니다. 발음 기관을 본떴다고요? 그건 자음 얘기죠. 자연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래서 모음 기본자를 만든 거예요. 자, 다음 자음자를 만든 원리 중 가획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10초 줍니다. 자, 땡. 자, 뭐냐면 자음 기본자에 획을 추가해서 다른 자음자를 만든 것이다. 알겠죠? 자음 기본자에 획을 추가해서 다른 자음자를 만든 것이다. 자, 다음. 요거. 획이 추가될수록 소리의 세기는 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자음자를 만든 원리 중 병서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10초 줍니다. 땡. 자, 기존의 글자를 나란히 배치해서 다른 자음자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소리가 있어서 이 소리를 표기할 다른 어떤 글자를 만들 때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거를 나란히 배치해서 다른 잠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모음자를 만든 원리 중 합성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10초 줍니다. 땡. 자, 뭐냐면 모음 기본자를 모음 기본자 뭐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있죠. 아래아, 이. 아래아는 뭘 형상화했다? 하늘. 으는 뭐죠? 땅. 이는 사람. 자, 모음 기본자를 결합하여서 다른 모음자를 만든 것이다. 알겠죠? 자, 모르면은 앞선 수업 영상 한번 복습하세요. 꼭. 자, 그 유튜브에서 양철웅 쌤 이렇게 검색하면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한글의 특성은 뭘까요? 10초 줍니다. 자, 땡. 자, 한글의 특성은 글자 수가 적다. 여러분, 한자 생각해 보세요. 글자 수 너무 많죠? 우리나라 한글은 글자 수가 적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기본 글자를 만든 다음에 뭐 가획의 원리, 뭐 병서의 원리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나갔다. 이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낸다고 그랬죠. 자, 음절 단위로 모았어서 이해하기 쉽다. 여러분 자음자와 모음자를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 정말 어렵죠. 우리 그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딱 보고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1단원에서 3단원까지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확실히 기억을 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확인하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내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죠. 그쵸? 그리고 어디 장소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방법 내가 어떤 걸 공부했으면은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설명 못하면 확실히 모르니까 다시 보고 확실히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이번 7월에 보는 시험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수고 많았습니다.